유하!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고마워요. 레전드 오브 룬테라 모바일 정식 출시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과거 리그 오브 레전드, 즉 롤의 세계관이 크게 바뀐 적이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바뀐 세계관에 대한 스토리를 정립하고 싶었는지 개발 중인 카드 게임을 레전드 오브 룬테라로 확정짓고 스토리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룬테라 공식 채널에서는 각 챔피언마다 시네마틱을 제작하여 올리고 있으며 카드 일러스트나 게임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챔피언과의 관계 및 룬테라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바일 시장을 공략할 라이엇 게임즈의 룬테라 세계관을 영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흔히들 밤하늘에 나타난 혜성은 격변과 혼란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타는 전령이 나타날 때면 오래된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며 별들마저도 하늘에서 사라진다고 하죠. 하지만 어쩌면 우주의 진실은 이보다 더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 삶을 욕구하여 탄생한 허기와 파멸을 갈망하여 생겨난 공허, 그리고 건너편 그 어딘가에서 창조의 첫 입김으로 태어난 존재 아울렐리온 솔이 탄생되었습니다. 아울렐리온 솔은 별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뽐내며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겁의 세월이 흐르기 직전에 자신이 만들었던 특별할 것 없는 태양의 햇볕을 쬐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 그건 새로운 세계였죠.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든 세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를 이끌기엔 충분했습니다. 이곳은 생명과 마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할 위대한 존재를 기다리는 이제 막 꽃 피운 문명이 존재했죠. 자신을 향한 찬사에 의기양양해진 전능한 그는 별에서 온 무시무시한 거대용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강림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땅의 하찮은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별의 이름으로 그를 불렀으며 강림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곳 정상에 올라 그에게 찬란한 왕관을 바치게 되죠. 왕관은 섬세했으며 세심했고 정교한 마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신비로운 천상기 언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능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왕관을 머리 위에 쓰게 되는데 이것은 우주를 분노로 가득한 만물의 공간으로 변하는 그 시작이었던 거죠. 그가 쓴 왕관은 그의 전능을 통제하고 훔쳤으며 세상을 방관하도록 그를 막아내는 저주를 지녔으며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주자들인 타고니는 그 힘을 이용하여 군단을 만들게 됩니다. 군단은 불멸의 신성전사로 불려지며 하찮은 타고닌들의 가짜는 대피책이 되어갔습니다만 전능한 그의 힘이 왕관을 점차 부식시켜가며 타고닌들에 대한 분노는 룬테라 전역을 대상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별의 창조자가 지닌 힘을 훔친 세상은 과연 어떠한 치욕을 맞이할까요? 전능한 그는, 전능했던 그는 어느샌가 자유를 갈망하는 파괴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룬테라에는 타곤 외 여러 생명들과 세력이 존재하죠. 룬테라 대륙을 기준으로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 가장 큰 대륙 발로란, 뜨거운 사막이 있는 남부 대륙, 여러 군데의 집합체,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우선 남부 대륙에 아지르, 시비르, 나소스, 레넥톤 등 사막에 관련된 제국 슈리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슈리마는 고대의 여러 국가를 정복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정복한 국가 중 질리언과 잭스의 고향이기도 한 이케시아는 전쟁에서 패한 후 슈리마에게 오랜 기간 억압을 받아왔었습니다. 결국 슈리마의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죠. 슈리마의 강력한 초월체의 힘에 전멸 직전까지 간 이케시아는 파멸과 끊임없는 허기만을 갈망하는 공허 그 자체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공허의 힘으로 다시 이케시아가 승기를 잡아가는가 했지만 큰 힘엔 대가가 따르는 법. 공허의 힘을 통제 불가능했던 이케시아는 결국 공허에 집어삼켜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슈리마는 공허와 사투 끝에 많은 초월체를 희생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발로란 북부엔 애쉬, 애니비아, 트린다미어가 속해 있는 프렐리오드가 있습니다. 프렐리오드는 처음부터 극악의 추위에 덮인 세상이 아니었죠. 세상이 시작됐을 무렵엔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도 살이 찢겨나갈 듯한 폭풍도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하고 마른 공기만 있었을 뿐. 미쳐가는 신들 중 마지인 오른은 세상의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세상에게 도전하여 땅과 씨름을 하게 되죠. 오른이 들이받으면 산이 생겼고 두들기면 깊은 계곡이 생겨나며 지금의 프렐리오드가 되었죠. 자신이 만든 환경이 마음에 든 오른은 최고의 나무를 이용하여 웅장한 집인 뿔의 전당을 완성시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남깁니다. 좋아,
언어가 태어나기 전 역사에서 최고의 찬사였죠. 하지만 사용된 나무는 오른의 누이 동생인 애니비아의 오랜 친구였고, 화가 난 애니비아는 결국 오른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른이 깊은 잠에 빠지는 동안 그녀는 그의 침실로 들어와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깃털로 그를 간지럽혔죠. 오른이 잠결에 한 재채기에서 불꽃이 쏟아지며 침실 바닥에 불이 붙게 됩니다. 깜짝 놀란 애니비아는 날개를 펄럭이며 도망갔고, 반신 애니비아의 날개짓은 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뿔의 전당 전체를 뒤엎었죠. 불은 계곡이 3개나 이어질 정도로 큰 뿔의 전당을 몇 날 며칠이나 불태웠으며 그 속에 오르는 잠만 잘 뿐 깨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몽이라도 꾼 듯 기분 나쁘게 일어난 오르는 자신이 극찬한 집이 불타 없어지자 머스키하곤 다시는 자화자찬하지 않겠어. 앞으로는 작품 자체가 품질을 증명할 것이다 라며 새로운 집인 불타는 대장간을 짓기 시작합니다. 불타는 대장간을 만들던 오르는 생각보다 강한 열기에 바닷물을 사용해 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바닷물의 수심은 한 뼘이나 낮아졌고, 이때 발생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푸른 프렐류드에 100여 년이 넘게 눈을 내리게 했습니다. 발로란 북부엔 프렐류드가, 남부에는 가렌과 럭스의 나라 데마시아와 라이벌 국가 다리우스의 녹소스가 있습니다. 데마시아는 마법을 철저히 배척한 국가입니다. 과거 룬테라 근원의 힘, 세계론을 쟁탈하기 위한 대전쟁으로 근방 모든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대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데마시아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마법을 배척하면서 마법을 약화시키는 흰색 돌, 페트라사이트 물질을 사용하여 마법을 차단하는 방법을 익혔고, 자신들만의 기사의 나라로 번영해 나갑니다. 하지만 소수귀족들의 썩은 사상과 앞에서는 마법을 배척하고 뒤에선 마법을 배우는 이중성, 그리고 기사정신이라며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행동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면서 데마시아 쇠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녹소스가 우뚝 서리라! 다리우스의 대사로 많이 들어본 녹소스가 세워지기 전, 현재 녹소스가 있는 자리엔 고대 모데카이저의 불멸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모데카이저는 잔혹한 군주가였으며 강령술을 이용해 불사에 가까운 몸으로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었죠. 모데카이저에게 고통받던 야만인들은 녹시의 부족을 중심으로 연합을 짜 반란을 일으켰으며, 내부에서는 모데카이저의 측근들의 배신으로 결국 모데카이저는 쓰러지고 영혼과 갑옷을 잇는 강령술을 끊고 갑옷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봉인되었습니다. 모데카이저의 세상이 끝나고 그의 요새를 약탈민족이 점령하게 되는데, 그 제국이 바로 녹소스입니다. 녹소스는 데마시아와 달리 신분 인종에 상관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만 증명되면 언제든 기회가 주어지는 제국입니다. 마법은 물론 흑마법, 강령술 같은 금지 마법 또한 받아들였죠. 이같이 능력을 중시하는 풍조는 녹소스의 큰 힘으로 작용되어 국토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점령한 나라도 능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녹소스의 중요한 직책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며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고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지 않고 책략에는 르블랑, 예지에는 스웨인, 무력에는 다리우스를 내세워 트리파릭스라는 힘의 새 원칙 체계를 확립하게 되죠. 자우는 오시라 바자운이라는 과거 슈리마 제국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몇 세기가 지나온 지금 그 이름이 자운으로 짧아진 거죠.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해당 가설은 이즈리얼의 삼촌인 리멜의 교수가 내세웠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즈리얼이 직접 탐험하여 증거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모든 증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가설로 남게 된 진실을 뒤로한 채 자우는 발로란 대륙과 남쪽 대륙을 잇는 주요 해상 운송로로 이용되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고 암초 토성이인 지형, 악천후 때문에 무역 활동이 힘들었지만 잔나라는 정령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무사할 수 있었고, 수호신처럼 받들어진 잔나는 강력한 정령으로 거듭났죠. 효율적인 제도 아래 마법공학과 화학공학이 발달된 자우는 이를 활용하여 대륙을 잇는 거대한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운하가 개통식 당일 원인 모를 거대한 폭발로 수천 명의 건축물에 압살되어 죽었으며, 동시에 유독가스가 누출되어 수만 명의 주민들이 죽을 뻔했으나 잔나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재앙으로 자우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 지하도시가 되어버렸고, 얼기설기 녹슨 배관에서 나오는 매연과 유독가스로 언제나 연기 가득한 어스름에 덮여 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 벗어나고자 상층부에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게 지금의 필트오버로 불리게 되죠. 즉, 자운에서 필트오버가 분화된 것이죠. 필트오버는 무역을 통한 자본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 마법공학 산지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소수의 귀족들이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그들만의 제약과 규율로 어느 정도 잘 번영해 나갔습니다. 반면 자운은 유독가스로 인해 빈민가가 형성되고, 처음엔 궁핍 패스나 특별한 제약과 규율이 없는 자유가 보장되어 자연스레 암거래가 활발해져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유독가스를 이용한 화학공학이 특출나게 발달되어 룬테라 곳곳에서 화학공학을 이용한 무기를 판매하게 되며 성장하고 있죠.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 생명체가 넘쳐나며 모든 생명체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땅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상식이 다른 곳이죠.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닌 설득한다던가 바루스처럼 동성애자도 일반적인 사회 모습 중 하나이며 심지어 다른 종 간의 사랑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법을 통해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다던가 통영 마법약을 제작하는 등 마법이 생활 어디에서나 자리 잡았죠. 이는 마법이라면 치를 떠는 데마시아나 싸움이나 전략만을 위해 사용하는 녹서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이오니아엔 정부와 군사력이 없지만 평화로운 땅인 만큼 각자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구도입니다. 그렇다고 아이오니아엔 무력 집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킨코우 수도원의 킨코우 결사단이 룬테라와 영혼계를 오가며 갈등을 중재하는 무력 집단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침략자로부터의 위협에서 아이오니아의 자연이 수호해주어 평화로운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룬테라에서 영원함은 없다는 걸 증명하듯 영토 확장 중인 녹소스의 군단이 아이오니아 침공을 위해 자운의 신지드와 협력하여 화학폭탄으로 자연을 오염시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징벌을 감행했습니다. 아이오니아는 계속 패배했지만 이렐리아라는 14세 소녀가 적 사령부를 전멸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며 아이오니아인들은 뭉쳤고 뒤에서는 제드의 암살로 결국 녹소스 침략군을 이겨냈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멸종했고 양측의 사상자는 어마어마했으며 녹소스의 장군 스웨이는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고 용맹한 전사였던 리븐조차 정신병에 걸려 아이오니아에 남게 됩니다. 이 무리한 전쟁으로 녹소스의 국력은 굉장히 약화되어 돌아온 스웨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죠. 한편 아이오니아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본연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전통파와 이럴 때를 대비해 힘을 키우자는 극진파가 생겨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다 위 군도 중 가장 이름 높은 빌지워터, 범죄 조직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섬도시 느낌이 아닌 난파선의 잔해들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소굴이다 보니 여기저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으며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빌지워터가 세워지기 전 고대 문명이 살았던 흔적만이 남아있죠. 섬도시 특성상 바다에 생활하는 일이 잦았으며 곳곳에 있던 바다 괴물과 싸워 그 전리품을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며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빌지워터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보다 어둡다 못해 사악한 도시 그림자 군도가 있습니다. 예전엔 빛의 군도라 불렸지만 현재는 죽음, 고통, 그리고 언데드뿐만 있는 장소가 되어 검은 안개가 군도를 덮고 있습니다. 만약 필멸자가 이곳에 들어서면 망령들이 육체를 탐하여 나타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력이 빠져나가게 되어 안개 속의 죽은 영혼은 영원히 군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림자 군도의 힘이 점차 강해지면서 룬테라 전역에 검은 안개를 발생시키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군도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들의 고향이자 룬테라와 겹친 영혼 세계에 위치한 벤들시티는 제약 없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끝없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꿈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룬테라 곳곳에 벤들시티로 통하는 통로가 나타났다 없어지며 이렇게 나타난 요들은 호기심이 많으며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시간 개념이 남달라 다른 종족보다 오래 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 룬테라 전역에 요들들이 나타나 룬테라에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